60 가까이 되는 나이에 이제 은행을 퇴직한 분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면서 든 생각들을 좀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은 그래도 한 50대 한 중후반 이후에 이제 퇴직한 사람들,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5, 6억, 7억, 많게는 한 10억 이상을 가지고 퇴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권에 다니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은 슈퍼 갑 중에 갑입니다. 그들은 이제 매우 풍족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죠. 뭐 퇴직하고 난 이후에 뭐 기사식당 같은 데서 밥 못 먹는다 그러고, 뭐 직장 다닐 때는 밥이든 전화든 뭐든 전부 다 회사 안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오니까 그런 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된다. 그리고 쓰던 그 씀씀이가 있는데 그 씀씀이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쉽게 안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상대적으로 좀,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 가까운 나이인데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끼는 온도차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유통에 종사를 하는데 핸드폰 요금 당연히 제가 내는 거고, 뭐 밥값 당연히 제가 내는 거고, 뭐 이래저래 뭐 온라인 유통이 이제 다른 일반 이제 업종에 비해서는 이제 이익을 내는 회사가 곧장 많지 않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빡빡하죠. 구내 식당도 없는 곳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다. 그리고 이제 교통편이 되게 좋은 곳에 위치한, 이제 교통편이 좋은 곳이라고 하면 지하철 2호선이 다니고 있는 곳에 위치한 이제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 참 꽤나 괜찮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이제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자차로 자가용으로 운전하면 가깝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되게 거리가 애매해요. 출퇴근도 좀 애매하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뭐 그리고 이래저래 이제 온라인 통해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법인카드든 뭐든 그런 게 되게 넉넉하거나 충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빡빡하죠. 뭐 상대적으로 뭐 금융권이나 아는 제조사나 뭐 그에 비하면 좀 많이 열악하다라고 보면 맞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결국 저는 이제 온라인 통해서 종사하며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뭐 법인카드 한도가 되게 별로 없는 이 조직이다 보니까, 회사다 보니까 다들 헝그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헝그리 하다라는 게 뭐 지금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현직이면서도 그런 되게 빠듯한 이제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씀씀이가 빡빡하고 되게 여유가 없는 데서 살아야 그래 나중에 노년에도 더 나름의 이제 이 수위를 조절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집 하고 뭐 겨우 뭐 지인들하고 뭐 저녁에 술자리 혹은 뭐 그런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되게 드물죠. 뭐 왜냐, 뭐 저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이제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옛날만큼 되게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40대 후반인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20대, 30대들은 어떨까요? 지금의 20대, 30대들 중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들, 사회초년생인 이들은 뭐 회사에서 밥을 사준다, 되게 드문 일인 거고, 뭐 위에 팀장이나 그 위에 있는 임원이 밥 사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밥을 굽는 한이 있어도 그냥 혼자 먹는 게 훨씬 더 속 편하다고 생각하고 점심시간을 빼앗기는 걸 매우 불편해하는 이들이 되게 많죠. 이 인식들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60이 넘었다고 하는 은행을 퇴직한 분의 그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참 저도 공감이 잘 안 됐거든요. 되게 여유로운 삶, 그러니까 퇴직하고 난 이후에 노후가 거의 준비가 웬만큼 거의 대부분 다 된 사람들의 삶을 이제 얘기를 듣는다라는 건 배가 불렀다, 되게 여유롭겠다, 부럽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제 친구 중에서도 금융권에 다니고 있는 지인들, 뭐 한 명은 은행 다니고 한 명은 뭐 이제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 지인, 이제 그 친구 녀석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 사실 좀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죠. 왜냐, 그 녀석은 자기 연봉 1억 5천이죠. 와이프도 한 그 정도. 그 퇴직금 이미 부부가 둘이 합쳐서 5억이 넘게 쌓여 있고, 뭐 이래저래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매우 초라하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건 제 생각인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되게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되게 뭐 열악하다, 열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냥 이제 7, 8억씩 받는 10억 가까이 퇴직금을 받은
그 금융권에서 퇴직한 사람의 영상을 들으면서 참 드는 생각이, 참 저런 영상은 보통 사람들의 공감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뭐 60 가까운 나이까지, 퇴직할 수 있는 나이까지, 정년 가까이에 해당되는 나이까지 일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혜택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이제 40대 후반인데 만 60 혹은 만 65세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현재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래오래 다녀야죠. 그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도 크게 뭐 후배가 윗사람으로 온다, 후배가 임원이 됐다 라고 해서 퇴사하겠다, 이런 마음들도 이제는 안 먹고 있죠. 왜냐? 바깥이 너무 참혹하고 너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이죠. 이제 점점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거고,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고, 정년 퇴임하는 사람들이 점점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버티고 견뎌서 정년까지 가야 그 위의 삶을 또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도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게 지금의 우리 세대 같습니다. 이래저래 끼어있는 세대도 아니면 노동력을 좀 더 보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가 됐건 간에 사람들은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삶도 제대로 살아가는 거고, 서글퍼하지 않는 거고,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해결해가고 헤쳐나가고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내 처지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현재 주어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나중의 삶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하면 살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는 겁니다.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저대로 저의 시간을 확보해서 저만의 나중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년 이후에 만 60이 될지 만 65세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만들어가고 또 그 이후의 모습들도 또 갖춰가야죠. 뭐가 됐건 간에 뭐 경제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인 거고, 그 외적인 나의 존재를 좀 이렇게 뭐 존재감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일하는 게 필요하겠더라. 그러므로 언제든 나의 삶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제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나중은 나중대로 각자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의 삶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